김지은은 결혼식장 문을 세게 밀치고 들어서며 소리쳤다. 아빠,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마. 그 사람이 아빠를 죽이려고 해. 순간 화려한 웨딩홀 안이 얼어붙었다.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억만장자 김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은의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고 그날 밤 가족의 비밀이 산산조각 나며 시작된 비극의 서막이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란 김태호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한국 굴지의 IT 기업을 이끄는 억만장자로 세간의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는 언제나 먼 존재였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후 아버지는 일에 파묻혀 지은을 거의 돌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정교사와 하인들 속에서 자랐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지은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딸이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갈등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10대 때 깨달았고 그 비밀을 숨기며 살아왔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재벌 가문에서 그런 정체성은 재앙이었다. 대학 시절 지은은 이민지와 만났다. 민지는 28살, 지은의 선배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예술을 공부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민지의 짧은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지은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곧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몰래 데이트를 했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민지가 속삭일 때마다 지은의 마음은 녹아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그녀를 재벌가의 후계자로 키우려 했고 결혼을 강요했다. 너는 우리 가문을 이어야 해. 남자친구는 언제 데려올 거냐. 아버지의 말은 지은을 옥죄었다. 최근 아버지가 재혼을 발표했다. 상대는 박수연, 35살의 젊은 여성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다. 수연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인물로 언론은 이 결혼을 세기의 로맨스라 칭했다. 하지만 지은은 수연을 의심했다.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문서들, 수연의 과거 사업 실패와 빚더미, 그리고 이상한 통화 기록. 지은은 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민지의 도움으로 수연의 과거 연인을 찾아가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연은 이전 남편을 독살하려 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었다. 그 여자는 돈 때문에 뭐든 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고민했다. 아버지에게 말할까? 하지만 아버지는 수연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다. 수연이 내 인생을 바꿔줬어. 내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구나. 지은의 반대는 가족의 균열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지은의 성 정체성을 알면 아버지는 그녀를 버릴지도 몰랐다.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재벌가의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민지가 안아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옳은 걸 해. 그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수연의 계획을 더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결혼식 전날, 지은은 수연의 호텔방을 몰래 뒤졌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치명적인 증거 독약병과 아버지의 의료 기록. 수연은 아버지의 심장병을 이용해 자연사로 위장할 계획이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나 무서워.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다. 결혼식을 망치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노라. 하지만 그 결정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터였다. 사회의 비난, 가족의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민지와의 관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아빠.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이야? 결혼식 당일, 지은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 자체가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증거가 있어요. 수연 씨가 아빠를 죽이려고 해 그녀는 가방에서 문서와 독약을 꺼내 보였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의 옹성거림, 플래시 세례, 그리고 수연의 부정. 미쳤어. 이건 오해야.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수연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공포였다. 아버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지은을 노려봤다. 내가 왜 이러는 거냐? 내가 날 망치려는 거야.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 각오를 했지만 이 순간의 고통은 예상치 못했다. 민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 나올 때 그녀를 안아줬다.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경찰이 도착했고 수연은 체포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재벌가 딸의 폭로, 살인 미수 의혹. 지은의 이름이 포털을 도배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은을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온라인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재벌 딸이 레즈비언. 역겹다. 누군가 지은의 비밀을 유출한 것이다. 지은은 충격에 빠졌다. 누가 알았지? 민지가 말했다. 수연 쪽일지도 몰라. 복수하려고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모른 척할 걸. 하지만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옳았어. 그게 내 양심이야. 이지은은 밤새 울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분노, 사회의 비난, 그리고 사랑의 시험.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지은은 민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해가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어제의 사건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핸드폰을 확인하자 현실이 덮쳤다. 수백 통의 메시지, 대부분 비난이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어.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민지를 보며 속삭였다. 민지야, 나 잘못한 거 맞아.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구한 거야. 내 아빠 목숨을.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정말 그랬을까? 수연의 계획이 진짜였을까?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심장 상태가 악화된 탓이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회장님 지시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제발. 그녀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그때 아버지의 비서가 다가왔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 말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가족을 잃었다. 재벌가의 후계자로서의 지위, 안정된 삶, 모든 게 사라졌다.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민지도 타겟이 되었다. 민지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그 여자랑 사귄대? 이상의 민지는 참았지만 지은은 미안함에 사로잡혔다. 내 탓이야. 너까지 피해를. 민지가 대답했다.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좋은 딸이 돼야 해. 그 압력이 그녀를 동성애자로 만들었을까? 아니, 그건 타고난 거였다. 하지만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의 보수적인 풍토에서 LGBT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었다. 지은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수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서 수연을 마주한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수연은 차분하게 지은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하지만 내 비밀도 끝나지 않을 거야. 의 수연의 변호사는 지은의 증언을 공격했다. 피고는 단순히 약을 소지했을 뿐입니다. 살인 의도는 없어요. 오히려 증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과장한 거예요. 지은은 반박했다. 문서와 통화 기록이 증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지은의 성 정체성을 언급했다. 증인은 동성애자로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할 동기가 충분해요. 법정이 술렁였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의 사생활이 공개적으로 해부되었다. 재판 후 지은은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 이제 어떻게 해? 모두가 날 미워해.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 있잖아. 그게 중요해. 그날 밤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지은에게 민지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 딸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를 상속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지은은 TV 앞에서 얼어붙었다. 아빠,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이제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지은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디자인 프리랜서로, 하지만 과거 스캔들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등을 돌렸다. 미안하지만 이미지 때문에 지은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의지했지만 그 의존이 관계를 압박했다. 민지야,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 이민지가 화를 냈다. 그만해. 내가 약해지면 나도 힘들어. 그 말에 지은은 깨달았다. 그녀의 선택이 민지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항상 도전받았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쉽지 않아요. 한편 수연의 과거가 더 드러났다. 지은의 조사로 수연은 이전에도 사기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어머니 죽음과 연결된 비밀을 발견했다. 어머니는 사고로 죽었지만 수연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설마 이 지은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지의 도움으로 옛 기록을 뒤졌다. 그 결과 수연이 어머니의 사업 파트너였다는 사실. 수연 씨가 어머니를 배신했어. 지은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빠, 들어주세요. 수연 씨가 어머니 일에도 관련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믿지 않아. 지은의 내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다. 진실을 밝힌 게 옳았을까?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을까?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사회는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LGBT 커뮤니티조차 그녀를 영웅으로 보지 않았다. 재벌 딸이니까 가능했지.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민지와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민지가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내가 자유로워지게. 지은은 소리쳤다.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이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앞길은 험난했다. 지은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게. 지은은 거리로 나섰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그녀는 익명성이 주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다. 돈이 바닥나자 민지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사람, 그 재벌딸 아니야. 수군거림이 지은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참아야 해. 민지는 지은을 응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반항심이 싹텄다. 왜 내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해?
수연의 잘못인데. 재판이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지은의 어머니 관련 증언이 나왔다. 지은은 법정에서 말했다. 수연 씨는 어머니의 사업을 훔쳤어요. 그 후 어머니가 죽었죠.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다. 옛 문서, 증인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판사는 수연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살인 미수 및 사기 지은은 안도했다.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다. 아버지의 병실로 찾아간 지은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아빠, 나예요. 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지은을 봤다. 왜 왔니?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진실이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내가 날 배신한 기분이야. 그 대화는 길었다. 아버지는 지은의 성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너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지예요. 아버지의 눈에 충격이 스쳤다. 우리 가문에서 그런 건 안 돼.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가족의 압력이 다시 느껴졌다. 사회적 반향은 컸다. 지은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퍼지면서 LGBT 운동가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그녀는 용감해. 하지만 보수 단체들은 비난했다. 가족 파괴자 지은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어. 민지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다. 그들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논의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아빠를 버릴 수 없어. 그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사랑 vs 가족. 한편 지은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상담에서 배운 대로 그녀는 일기를 썼다. 내 선택은 옳았어. 하지만 상처가 너무 커. 민지는 지은의 일기를 읽고 말했다. 내가 강해. 그게 내 매력. 하지만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가 지친 기색을 보였다. 나도 힘들어. 내 스캔들 때문에 내 가족이 민지의 부모가 반대했다. 그 애랑 헤어져. 내 인생 망칠 거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울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 순간 배신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은은 홀로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그녀를 비췄다. 내 인생은 뭐지? 그녀는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친구도 멀어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지은을 고립시켰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공개된 사람은 드물어. 지은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했다. 내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했어? 아버지와의 화해 시도가 이어졌다. 지은은 편지를 썼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답장을 보냈다. 생각할 시간을 줘. 그 작은 희망이 지은을 버티게 했다. 하지만 수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감옥에서 수연은 지은의 비밀을 더 퍼뜨렸다. 온라인에 루머가 돌았다. 지은이 민지를 속였대. 지은은 분노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민지와의 관계가 위기였다. 믿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 말은 지은을 찔렀다. 반신반의, 반배신. 지은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민지야,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민지가 울었다. 안 돼.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홀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녀의 여정은 이제 자립이었다. 디자인 작업을 다시 시작하며 그녀는 자신을 찾았다. 하지만 밤마다 민지가 그리웠다. 내 선택의 대가가 이거야.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진실 vs 행복.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지은은 강해졌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녀의 공간이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 그녀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받기 시작했다. LGBT 테마의 작업으로 그녀의 경험을 녹였다. 이게 내 목소리야. 클라이언트들은 호응했다. 용감해.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이 있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저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지은은 점점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고독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뤄졌다. 카페에서 아버지는 지은을 기다렸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앉으며 말했다. 아빠, 대화는 어색했다. 아버지는 사과했다. 내 말을 믿지 않아. 미안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민지라는 애를 사랑한다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제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지만 노력할게. 그 순간 화해의 싹이 텄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민지와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거리에서 마주친 그들. 지은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안아줬다. 미안해.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없어서 힘들었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백했다. 나도 그들의 사랑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성숙했다. 사회가 뭐라 하든 우리 함께 할게. 민지가 약속했다.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민지의 가족이 여전히 반대했다. 그 애랑 결혼할 수 없어. 지은은 고민했다. 우리 결혼할까? 민지가 웃었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법적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수연의 최종 판결이 났다. 종신형. 지은은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아버지의 사업이 타격을 받았고 지은은 그 책임을 느꼈다. 내 탓이야. 아버지는 말했다. 아니야. 내 덕에 살았어. 그 말에 지은은 위안을 얻었다. 사회적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동성애자가 가족을 파괴했다 vs 그녀는 영웅이다. 지은은 그 논란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갔다. 내면의 식성이 이어졌다. 지은은 책을 썼다.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여정을 담았다. 출판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지만 비난도 따랐다. 자기 홍보야. 지은은 무시했다. 이게 내 식성이야. 민지와 함께한 삶은 안정되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타이완에서 결혼할까?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는 웃었다. 좋아. 그 꿈이 그들을 버티게 했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아버지의 비서가 지은에게 연락했다. 회장님께서 다시 입원하셨어요.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이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엄마 일도 수연 때문이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알았어요. 아버지는 유언처럼 말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해. 그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지은은 장례식에서 울었다. 아빠의 상속은 그녀에게 돌아왔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제 삶이 있어요. 그 선택은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살며 서로를 지지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여전했다. 언제까지 숨겨? 지은은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했다. 인터뷰에서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그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지와 비난의 물결. 지은은 강해졌다. 이게 내 길이야.
그녀의 여정은 식성과 성장이었다. 아버지의 장례 후 지은은 유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LGBT 단체의 그 결정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민지와 함께한 일상이 소중했지만 외부의 시선이 따가웠다. 우리 언제쯤 평범해질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대답했다. 이미 평범해. 우리 사랑이 이 그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결혼식장의 혼란, 아버지의 분노. 내 선택이 옳았을까? 사회는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지은의 책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젊은 LGBT들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지은은 감동받았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어.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도 컸다. 시위에서 그녀의 사진을 불태웠다. 가족 파괴자, 지은은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싸움. 민지가 함께했다. 우리 함께 그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최종적으로 지은은 해외로 떠났다. 타이완에서 민지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게 우리의 시작. 결혼식은 작지만 행복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새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민지는 예술을 계속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연의 지지자들이 복수를 노렸다. 조심해. 지은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지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강연을 다녔다.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청중들은 공감했다. 그녀의 이야기, 사랑, 배신, 식성. 사회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과정. 지은은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항상 질문이 남았다. 내가 한 선택, 정말 옳았을까? 이 선택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가?